안녕하세요. 글로벌 생활수소협회를 맡고 있는 지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 10월부터는 민간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자격증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수소식품 관련된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수소를 연구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제1회 최초로 아마 코엑스에서 2013년도에 제가 수소가 미래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제가 강의한 적이 아마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중국 CCTV에서 저희 회사를 와서 수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식물공장까지 촬영을 하고 했던 중국의 CCTV와 홍콩 본부장들이 와서 저하고 촬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2011년부터는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각 대학들한테 수소를 알리기에 굉장히 바쁘게 제가 이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알겠지만 박우영 교수라고 동서대학병원에 독일에 계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피부병, 그 다음에 이제 간질병, 그 다음에 죄송한데 사진 좀 있으면 성병 같은데 저하고 같이 해서 수소를 상당히 이제 연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7년도는 서울대학교 해화동 그쪽에 가서 제가 의사님들을 모시고 수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때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활성산소가 DNA를 산화시켜서 어떤 캔서를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어떤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수소산업협력단장으로 있을 때 수소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어떤 그 뇌질환 쪽에 물론 이제 일본 분들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단 수소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하고 수소 차만 문제만 아니고 수소는 인체에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죠. 거기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핵산, DNA라든가 물, 비타민 어디에도 수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약 10%는 수소다. 질량으로 볼 때, 성분으로 볼 때는 53%에서 60% 정도가 수소로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장에서 수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으로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먼저 수소가 간, 장 이런 순서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산화 방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수소는 에너지 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안전하지 않지 않냐.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수소 같이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품 첨가물로 돼 있다. FDA가 됐든 우리나라 식약처가 됐든 일본 후생 노동청이 됐든 전 세계적으로 식품 첨가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2016년도에 수소를 흡입을 했더니 내추럴 그런 환자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임상을 여러 개 대학 병원들이나 그런 데서 연구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정부가 말하는 수소 경제 쪽이 아닌 생활 수소 쪽에 우리가 이제 건강 미용 분야라든가 농축 임수산 분야라든가 셀프 힐링 분야라든가 각종 분야 쪽에서 수소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소 그러면 기체 아니냐 그러는데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습니다. 물론 액화수소도 있고 수소는 다양하게 형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우리가 아까 같이 에너지나 수송 쪽에 있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료 쪽이라든가 미용 쪽이나 식품 쪽에 있으면 더 특징이 달라진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수소수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소수만 생각하니까 201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우리나라에서 약 100개 넘는 수소수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과대 광고 내지 무슨 뭐 비과학적이라 그래갖고 아마 언론에서 호되게 혼나고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그건 사실상 지금 보니까 잘못 보도가 됐더라.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다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나서질 않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수 마시는 것만 있냐? 캡슐로도 있을 거고 흡입도 할 수 있고 크림 같은 연고도 나올 수 있고 뜸도 있고 그다음에 두저 피부 같은 데서 패치 목욕을 할 때 흡수할 수 있고 인스틸레이션 이제 점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젝션 주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수소는 이제 우리 몸에 딱 어떻게 투여를 하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협회에서 개발한 거에 수소수는 헬스케어나 뷰티나 의료 쪽으로, 그 다음에 흡입 쪽은 이제 메디칼 쪽으로, 그 다음에 주사는 이제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이제 의료 쪽만 쓰고 있습니다. 연고라든가, 그 다음에 입욕제, 투석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신장 투석하신 분들한테 수소를 같이 투석하니까 상당히 수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다 그래요? 그만큼 신장 투석 주기도 길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슐, 패치, 에센스 뭐 여러 가지로 수소를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여기다 수소수로 하니까 그래서 피부에 어쨌죠? 수소수에서는 피부가 안 타더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화장품들이 지금 표피층에서만 놀고 있어요.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콜라겐 같은 거 뭐 피부로 어디로 침투하네. 근데 표피층을 침투할 것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화학공학을 했지만요. 그러면 수소는 표피층만 아니라 진피층, 기저층까지 언제든지 투여가 이게 확산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런 층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제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솔라크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H2CC 크림 이렇게 이제 우리가 DHGM 같은 에센스 같은 걸 해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가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수소를 씀으로써 이렇게 된다.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소 화장품 강의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일본하고 연구했던 그런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수소 앰플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수소 스타트업 기업 조해 하이드로젠한테 저하고 아마 올 10월부터 이제 국내 시판을 할 것입니다. 외국 시판은 또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체 수소를 넣었다 놓고 해가지고 이제 에센스로 요거 이제 미용액하고 섞어서 씀으로써 저녁에 이제 어떨까 여성들이 세수만 하고 이것만 바르면 에센스라든가 마스크팩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각종 화장품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수소 에센스를 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피부에서 약 30분 이내에서 수소가 나오더라. 최고 23,000 ppm 정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서서히 피부의 수분하고 수소 분말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소가 계속 페니트레이션 우리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수소 의료라는 책을 제가 최초로 썼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썼어요. 아마 이게 이제 600배 정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구도가로 나와 있는 1500여 편의 논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일반인도 알기 쉽게끔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한 7년을 걸려서 냈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수소라는 것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 의료 쪽으로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거다 이거죠. 수소를 흡입을 한다든가, 음용을 한다든가, 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다시피 좀 잘못한 게 수소수를 예를 들어서 1에서 1.5ppm 된 수소수를 마셨다.
그랬으면 우리는 모든 거 뇌도 좋고 뭐또 심장도 좋고 어떻게 그렇게 받아간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신 바지 우리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소수로 마시면은 약 5ppm짜리 과포화 상태로 했을 때는 어디 근육 쪽 같은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맥주사라든가 복강으로 정맥주사라든가 IV 이거 이제 정맥이고 이건 인지거든 복강으로 어떤 이제 투여를 한다든가 또는 흡입을 한다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는 흡입을 4만 ppm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이상은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4만 ppm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를 흡입을 하면 어떨까요? 뇌 쪽에 가장 우수하죠. 근데 이제 수소수 같은 1ppm 그런 것들은 미미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수가 어느 분의 특정 분이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흡입하냐, 어떻게 또 마시냐, 어떻게 바르냐, 어떻게 주사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영향이 다르다. 그런 것이 이 논문에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아마 WHO도 등록되고 중국에서 수소, 산소하고 혼합된 가스, 수소만이 아니라 산소만이 아니라 수소하고 산소하고 66.6, 33.3%를 혼합된 가스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자한테 해보니까 이렇게 중증도가 개선이 되고 호흡곤란이 개선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모 업체 것을 갖고 해갖고 여기 이제 임상실험 결과가 인터넷 같은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대만에 있는 폭스콘에서 투자를 받아갖고 아마 한 대에 이게 한 12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월 100만 대를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판매에 굉장히 수요와 공급을 지금 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데는 의료보험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산소 흡입하는 기계가 의료라고 생각하면 모를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의사 협회에서는 수소, 산소 흡입을 하게끔 그런 것도 고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이런 기계들은 의료기기 3등급으로 지금 아마 중국이라든가 외국 쪽에서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수소도 마실 수 있고 수소도 흡입할 수 있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세계 최초로 허가를 2021년 5월 달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맡아갖고 지금 전량 지금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걸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수소, 산소를 흡입을 하면 코비드에 어떻다는 이런 그 책까지도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의 챕터 34에 보면 자세하게 수소, 산소, 혼합가스가 어떻게 좋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소 식품이라고 실질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수소라는 건 우리 몸에 어쨌다는 것을 여기다가 하나로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 우리에게 어떤 건강 장수에 상당히 중요한 키다. 수소는 나쁜 활성산소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다 등등. 수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이다. 자연에서 온다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을 쭉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수소 식품 민간 자격증에서는 아까 의료 쪽이라든가 헬스케어 쪽만 아니고 수소 농업도 저희들이 여기서 수소 농업에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일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수소 수경재배 같은 데는 뭐 일반부는 이렇게 썩는다 이게 지하수나 수돗물. 근데 수소수에서는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이걸 했는데 2009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KBS 취재파일 같은데 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시설 원예협회에서 저한테 한 30명인가가 와가지고 2016년도에 자기들 또 수소 농업을 발표를 했어요. 더 나가서 2018년은 중국은 지금 수소 농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라든가 저기 유럽 쪽도 지금 수소 농업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농업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저희는 이제 인삼하고 이런 이제 버섯 같은 거, 마이다케 같은 데 이런 제가 이제 잎사버섯 같은 데 특수한 걸로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이것을 해보니까 이제 일드가 좋아지고 수율이 좀 품질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더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어떤 질병에도 강하니까 어떤 농약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수소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2019년도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굉장히 언론이 무섭다고 굉장히 잘못 보도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학자라는 소위 분들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함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러냐?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미국에서 하이드로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소샘이라고 이사장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걸 내놨는데, 이것을 뭐 어쨌든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강의에서 그랬지만 이것이 지금 안 팔리고 지금 이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이드로샷이 이건 미국서는 굉장히 캔으로 됐지만 붐이다. 이걸 갖고 이제 임상실험까지 한 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논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일부 업체에서 이제 이짐이라 그래갖고 뭐 수소를 지금 팔고 일본 걸 갖다가 팔지만 뭐 이것도 좀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이런 거 팔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품들이 어느 날 다 가버렸다. 근데 제가 다행히도 재밌는 건 수소 캡슐들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들 팔고 있어요. 제가 개발하고 수소를 일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이 업체에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지금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간 자격증 수소 음료 쪽에서는 수소 기초, 수질 관리, 이제 수소 같은 수질 관리, 그 다음에 식품이니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과대 광고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는 어떤 게, 첨가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생활수소 전망이 국내 및 외국에서는 어떨 거인가. 그 다음에 생활수소 분야에서 제가 아까 해서 의료 쪽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미용,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소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약 18시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수소 민간 자격증을 10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